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짱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고 내가 마시는 커피는 저 멀리 브라질에서 왔을까? 오늘 바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세계적인 교과서죠. 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또 입고 계신 옷 한번 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실에요.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원리를 하나씩 벗겨내 볼 겁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바로 무역이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투자, 또 각 나라의 돈을 서로 바꾸는 화폐, 이 모든 활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글로벌 경제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7가지의 아주 강력한 렌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7가지 핵심 주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정말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의 실타래가 스르륵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무역을 하면 왜 모두에게 이득이 될까부터 시작해서 환율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나라들끼리는 왜 맨날 경제정책 가지고 싸울까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이요, 결국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 물건이 오고 가는 국제무역이라는 큰 줄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이 움직이는 국제금융이라는 또 다른 큰 줄기,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줄기부터 한번 타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물건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 무역의 세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 조각 더 먹으면 네가 덜 먹게 되는 그런 피자 한 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무역은 각자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하나씩 해서 교환했더니 두 사람 모두의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목화까지 직접 키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바꿔 쓰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뭘 수출할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가장 직관적인 답은 역시 기후나 자원 같은 뭐랄까 타고난 조건이겠죠. 이 책에서 딱 짚어주듯이 브라질의 커피, 사우디의 석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요즘엔 기술력이나 노동력 같은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역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왜 뉴스에서는 맨날 무역 때문에 싸우고 갈등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무역이 나라 전체에는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값싼 수입품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람도 생기겠죠. 바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수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세계 경제는 마치 시계추처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처럼 경제가 너무 힘들 때는 다들 문을 걸어 잠그는 보호무역이 힘을 얻었고요. 2차 대전 이후처럼 다 같이 성장해야 할 때는 문을 활짝 여는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었죠. 자, 지금까지는 물건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샀으면 뭘 해야 하죠? 당연히 돈을 내야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다루는 국제금융의 세계입니다. 나라들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돈 거래는 국제수지라는 이름의 국가가계부에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오는 게 훨씬 많다? 그러면 이 가계부에는 적자가 기록되겠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 무역 적자라는 게 바로 두 나라 사이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일종의 가격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경비가 갑자기 확 비싸지기도 하고 수출 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변덕스럽지만
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돈과 무역의 글로벌 시스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도 어떤 규칙 같은 게 존재할까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 공조를 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글쎄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자국 수출을 늘리려고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일부러 막 떨어뜨리면 경쟁하는 다른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국제자본 시장을 통해서 돈이 정말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이게 기업들한테는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 초연결성이 가진 무서운 힘을 우리 모두가 목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미국 주택시장이라는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서로 촘촘하게 얽혀있던 금융 시스템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를 불태우는 거대한 화재로 번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복잡한 여정을 한눈에 딱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국제경제학은 이 저울의 양팔과 같습니다. 한쪽 팔에는 상품과 서비스라는 실물을 다루는 국제무역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 팔에는 돈과 자산이라는 금융을 다루는 국제금융론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이 거대한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상품과 돈의 흐름을 통해 이 초연결된 세상을 설명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협력을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각 나라의 이익이 충돌하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글로벌 시스템은 아주 강력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보다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 도생의 길로 흩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